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EBS 국어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즘 계속 이제 개학하고 나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강의를 쭉 찍고 있었고요. 다음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조만간 현대시 강의를 또 한번 쭉 찍을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올림포스 국어 고1 학생들 이번 경화여고 고1 학생들 시험 범위가 현대시와 현대소설 파트가 있어서 현대시는 선생님이 한 3년간 꾸준하게 좀 찍어온 것 같고요. 이제 한 편 남은 것 같아요. 요거 찍어서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오늘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을 한번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동주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자분열이 일어나는 시인, 부끄러움의 시인, 반성하는 시인. 가장 유명한 시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시가 있었죠. 그래서 요 시의 내용을 오늘 현대시 공부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개념에 의거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현대시 한 편이니까 가볍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가볍게 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EBS 이제 올림포스 교재에서 이제 보기를 통해 이 시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좋아요라고 하나의 보기를 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림포스 국어 작품 분석 또 다른 고향 윤동주의 시입니다. 사실 연계교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앞에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 또 다른 고향이란 시가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2 수능이죠. 작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완성 EBS 교재에서도 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수능 완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EBS 교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올림포스 교재에는 계속해 실려 있고 수능 완성에도 나왔었고 그 정도로 좀 비중 있는 작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깐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핵심 포인트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곳이 나오고 자신의 고향이 나와요. 그럼 또 다른 고향과 자신의 고향은 다른 고향이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고향이란 말을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무엇을 인식했을까? 자신의 고향을 죽은 자신의 시신을 만나는 것. 너무 무서운 말이죠. 죽은 자신의 시신을 만난다? 사실 내가 죽으면 내가 시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시신을 내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는 윤동주의 시가 대략 좀 그런 게 많아요. 윤동주의 시는 자분열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윤동주는 본인이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에 평생토록 다다르지 못하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늘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아 분열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아 분열은 이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화자는 이곳에서 자기를 성찰, 반성을 하고 나서 세 개의 분신을 발견한대요. 2개가 아니라 이번엔 3개예요. 삶의 가능성을 죽음 세계 속에 묻어버리고 현실을 무기력하게 안주하려는 자아. 안주하려는 자아는 안 좋은 자아겠죠. 부정적인 자아. 그리고 그것 또 하나는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아. 자,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무기력했던 자아를 반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아가 양쪽의 자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아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반성하는
그리고 정말 잘 살아야겠어라고 갈등하는 자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거는 잘못된 자아의 모습이니 이런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작품 분석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에서 또 다른 고향, 우리 아까 봤죠? 일단 현대시를 볼 때 제일 선생님이 강조하고 늘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좀 해석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시를 보았을 때 그 시를 읽어낸다라는 건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자, 보통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윤동주 시에 보게 되면 이런 것처럼 네, 그다음 뒤에 가보면 네, 뒤에 가보면 나를 이런 말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는 화자가 이 안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의 시는 대개 자아 분열이라는 게 자주 등장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3개로 갈라진다는 거였고요. 그죠? EBS 올림포스 국어에서는 3개의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일반적인 윤동주의 시에서는 하나의 자아는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이 현실적인 자아는 왜 현실적이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은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사는, 그래서 이쪽이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쪽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고, 현재 나의 모습은 이쪽에 있는 현실적인 자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아가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 자아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되게 윤동주 시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 시를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에 나가 나오면 그 나가 이상적 자아인지 현실적 자아인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 이번에 신사고 국어교과서 제일 첫 작품이 윤동주의 자화상이죠. 윤동주의 자화상에 여러분 봤죠? 그 안에 우물 속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물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의 모습이 현실적인 자아냐 아니면 이상적인 자아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되게 이런 측면에서 변화를 꿈꾸려면 이쪽이 잘못되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동주의 시는 여기 나와 있는 반성 또는 성찰의 마음가짐이 들어있게 되고 정서로 부끄러워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겠죠. 갑시다.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처음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가볍게 좀 읽어봐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왔어요. 되게 현대시를 보다가 밤이라는 시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뭔가 좋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밤에 보통 자기의 미래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낮보다는 밤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밤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운 거예요. 한 방이란 것들은 나랑 한 방, 나랑 같은 방에 누웠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내 백골이 따라왔다는 얘기는 한 존재가 있고 백골이 얘를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나가 있고 백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 따로 백골 따로. 이미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때 백골, 여러분 뼈밖에 안 남은 존재인 백골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뼈밖에 없어. 이렇게 피골에 상접해 있는 막 뼈밖에 없는 모습이야.
당연히 안 좋은 마이너스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따라와 한 방에 누운 상태는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이 고향이란 공간이 현재 백골이 따라와 누워있는 그 공간이 고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고향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이 마이너스라면 또 다른 고향은 당연히 이거와는 다른 고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뭐가 될 수 있다? 대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짝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나의 백골이 나를 따라와서 한 방에 누운 거예요. 그럼 이때 내 백골이 있으니까 얘는 또 다른 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좀 무기력한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자, 다른 말로 현실적인 자, 이러한 자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는 요 현실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날 따라와 한 방에 누웠던 거예요. 자, 밤에 방에 누웠죠? 그 어두운 밤에 누운 방이 바로 어두운 방이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여러분 방이라는 공간은 뻥 뚫린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때의 방이라는 공간은 폐쇄적인 막힌 공간이죠. 그런데 우주는 광활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여기는 뻥 뚫린 개방적인 공간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어두운 방과 우주는 서로 뭐가 될 수 있냐면 대조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어두운 방이라는 공간, 내가 현재 백골과 함께 누워있는 이 공간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부정적인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방은 부정적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우주라는 것은 그러면 멀리 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이상적인 상황, 뭔가 조금 하늘에 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을 우리가 우주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열린 세계를 생각하면 돼요. 닫혀있는 세계, 열린 세계. 근데 그 닫혀있는 세계가 열린 세계로 통한다는 얘기는 현재 나의 세계는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저 열린 공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저 뒤에 있는 마음으로 쭉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 속에서 윤동주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윤동주의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늘 이걸 꿈꾸잖아.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어두운 방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우주를 향해 통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저 이상적인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그 우주라는 곳은 위에 있는 거니까 하늘과 동일한 의미로 쓸 수 있겠네요. 그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처럼이니까 직유법,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슉 불어와요. 그럼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날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나를 어디론가 날려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이 부정적 자아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뒤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건데 바람이 불어온다. 우주로 통하고 그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서 나를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바람은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우주로 통할 수 있게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 그러니까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1년과 2년, 1년과 2년에서는 현재 나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나는 백골인 상태로 인식을 하죠.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운 상태.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현재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상적 세계를 엿보고는 있죠. 거기를 그리워하고 있고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죠? 고향에 돌아온 상황이죠. 나라는 화자가 고향에 돌아온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고향이란 공간 자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가보죠.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여러분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나 비바람 같은 거에 깎여서 일종의 약간 좀 녹아버리는, 그죠? 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작용이잖아요. 그럼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풍화작용, 가루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어둠 속을 곱게, 어둠 속도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럼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고 있다? 그럼 풍화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좀 지울까요? 이게 좀 더 잘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울게요. 풍화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갈아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풍화작용하는 백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골이 풍화작용하는 백골, 근데 우리가 백골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죽어가는, 그죠? 백골. 혹은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 나의 현재 이 자아를 어떻게 봤냐면 현실에 순응하는 자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는 이 백골. 그러니까 이 백골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안 좋은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고 있다? 뭔가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현실에 안주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백골을 바라봤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뿌듯할까요? 아니죠.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플 수밖에 없잖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눈물 짓는다라는 건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도대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인가, 백골이 우는 것인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재밌는 표현인데 우는 것이냐, 우는 것이냐, 우는 것이냐 3번 반복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아까 지우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윤동주 씨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그죠? 자, 그러면 유통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드러난다. 그런데 내가 우는 거냐, 백골이 우는 거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거냐. 우리 아까 보기에서 3개의 자아로 분신됐다 그랬잖아요. 나눠졌다. 그 3개가 요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우는 것이냐. 이 나도 나겠죠. 그 다음,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까 내 백골이라고 했으니까 이 백골 역시도 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결국 여기서 울고 있는 건 나잖아요. 근데 그 나의 모습을 나, 백골, 혼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곧 백골이며 백골은 곧 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동일한 존재들인 거예요. 다만 동일한 나인데 어떠한 나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때의 백골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자아겠네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 혹은 현실적 자아라는 말을 쓸 수 있겠고, 그럼 이것이 여기서 이 백골이 현실적 자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밑에 있는 아름다운 혼, 누가 봐도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아름다운 혼이 아마 이상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쪽이 이상적 자아라면 얘는 긍정적 자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눈물 짓고 있는 것이 부정적 자아냐? 아니면 이상적 자아냐? 그러니까 지금 내 자아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이 2개 중에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있죠. 그렇다면 이 나는 이 2개 사이에서 뭐 하는 자아냐면 갈등하는 자아인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정적 자아를 뭐하는 자? 반성하는 자아인 거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반성을 하고 여기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갈등하는 자, 반성하는 자가 바로 요 나라는 화자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년에서의 내용은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거긴 한데 자아가 분열되어서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상을 향해 가고 싶어. 근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상적 자아가 아닌 부정적 자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곳이 바로 현재의 고향인 거죠. 아직 또 다른 고향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이 자기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일 줄 알았던 이 고향 땅이 너무나 부정적인 공간이 되어 있다.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자면 어디까지 확장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고향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그 고향을 그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좋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핍박에 억눌려 너무나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더 이상 예전에 아름다웠던 우리 땅, 내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갈등의 결과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을 향해 가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은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갑시다. 지조 높은 개. 여러분 일단 개가 나왔는데 개가 지조가 높대요. 지조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조 높은 개는 당연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의 모습이 있겠죠. 그죠? 그럼 지조 높은 개는 플러스의 모습이 있겠고요. 그 다음 밤을 새워 어둠을 지는다? 그럼 밤은 당연히 어두운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어둠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지조 높은 개가 되게 반짝여서 잘 안 보이네. 얘들아 여기가 지조 높은 개야. 지조 높은 개는 플러스. 그 다음에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밤과 어둠은 마이너스. 이 개의 역할이 이제 뭐인 거야? 이 지조 높은 개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지져요. 어둠을 지는다는 얘기는 어둠을 지져서 쫓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어둠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밑줄 부분은 플러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둠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어둠을 지져서 쫓아버린다라는 얘기는 좋은 상태. 그러니까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쫓아버리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어둠을 짓는 개, 이 지조 높은 개가 어둠을 지져서 쫓아버렸고 그 어둠을 짓는 개인 이 지조 높은 개, 같은 개인 거죠. 그렇다면 지조 높은 개의 특징은 뭐냐? 현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사실은 이상적 자아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 현실은 이런데 쉽게 바뀌지가 않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정신 차려! 왈!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조 높은 개는 뭐냐면 일종의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 마치 앞에서 나를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우주, 저 하늘로 나를 휙 가라고 나를 자극했던 존재가 앞에서 바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바람과 이 개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다는 얘기는 나를 쫓아버린다는 거죠. 왜? 여기 있지 말라고 나를 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 나는 쫓아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얘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를 쫓고 있는 이 행위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아 성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를 계속해서 자극해주고 쫓아내주는 바람이나 개와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겠죠? 마지막. 그래! 여기 있지 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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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라고 얘기해요. 자, 가자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건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밥을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가자고 한 거겠죠? 혹은 야, 우리는 밥을 먹어야겠어. 그러니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 어딘가를 가자라는 건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뭘 밝히는 거냐면 의지를 밝히는 거죠. 동시에 의지라는 게 들어있는 이 안의 마음은 소망이라는 것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뭐처럼? 쫓기오는 사람처럼. 뭐에 의해? 저 개에게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쫓기오는 사람은 뭐에 쫓기고 있는 거냐면 이 어둠을 짓는 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나를 쫓아버리고 있으니까 그 쫓김에 그냥 못 이기는 척. 어쨌든 쫓겨서 가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쫓기는 사람처럼 간다는 얘기는 그곳이 좋은 곳이니까 좋은 방향이니까 가겠다고 한 거겠죠? 백골 몰래. 왜? 백골이 알면 나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의 백골은 당연히 현실적인 부정적인 자아겠죠? 이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왜? 지금에 있는 이 고향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어두운 방이 있는 공간이잖아. 어두운 방의 공간, 그냥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던 그 고향. 그 부정적인 고향에서 떠나 또 다른 고향. 그럼 이때의 또 다른 고향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상적인 공간이 되겠지. 일종의 이상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빼볼게요. 이상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왜? 원래 나의 모습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을 거거든.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이 부정적 자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 이상적 자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공간으로 써 있는 거죠. 난 거길 향해 가겠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인 거죠. 가자. 가자. 이런 모습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 얘기했어요. 결국 이 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 시는 현재의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것을 반성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자면 여기 있는 이 고향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디로 가야 돼? 또 다른 고향으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좀 약간 보기 좋게 한 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한번 도식화. 현대시 공부하고 나서 요 작업을 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 현대시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내 나름대로 그림도 좋고 표도 좋고 나름대로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으로 그냥 딱 보기 좋다. 이 시를 딱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소재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는 백골. 또 하나는 뭐죠? 아름다운 혼. 요 두 가지가 서로 뭘 이루고 있죠?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때 백골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아름다운 혼이라는 것은 이상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이상적 자아는 당연히 긍정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나.
바로 갈등하는 나가 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갈등하는 나. 혹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니까 반성하는 나라고도 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백골이라고 하는 것과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냐면 내가 현재 돌아왔던 그 고향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만 하고 있겠죠.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꼭 현실적인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상 바뀌는 것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한 나가 뭘 지향하게 되는 거냐면 또 다른 고향이라는 공간을 근로해서 뭐 하자고 하냐면 가자. 자, 가자란 말은 무슨 말이었죠? 거기를 내가 지향하는 의지와 그리고 소망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지향해서 의지와 소망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반성,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다 이뤄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제목에서 또 다른 고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왜? 이 또 다른 고향은 자기의 지향점이자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곳이고 이상적인 자아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곳으로 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아주 천천히 중요할 것 같은 말들 가지고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세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선생님이 그린 것, 이건 선생님이 그린 거니까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내가 이해한 그림은 이래라고 한번 여러분도 도식화해본 연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해야겠죠? 자, 주제예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의 마음 갖고 있다. 이 이상세계는 당연히 또 다른 고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 왜? 현재 지금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나눠져 있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이상적 자아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특징. 분열된 자아가 대립을 이루고 있죠. 이상과 현실. 거기서 갈등하는 모습. 그래서 분열된 자아 2개, 갈등하는 자아까지 해서 3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올림포스 국어에서는 3개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상징적인 시어. 이 안에 등장하는 시어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바람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 뭐 있었죠? 그 개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지조 높은 개. 이런 바람이나 개는 실제 개나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뭔가 나를 일깨워주는, 나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의 시어가 아니라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시어들. 그 다음, 유사한 통사구적 반복을 통해서 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뭘 강조했죠? 가자, 가자, 가자라고 하는 그것부터 거기도 있었고, 우는 것이냐라고 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들도 있었죠. 다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마지막 4번째, 청유영어미 가자를 통해서 의지, 요 안에는 뭐도 담겨있다? 소망도 담겨있다라고 설명했었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다 했네요.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에서 간단하게 현대시 한 편 보고 끝냈는데, 사실은 현대시는 여러분, 뭔가 자습서를 보듯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베껴 적고, 그 다음에 예쁘게 필기한 다음에, 아우, 너무 힘들었어. 책을 딱 보면서, 뿌듯해.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결코 여러분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해석이란 말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생각해서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요 시어는 플러스의 의미일까 마이너스의 의미일까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본 연습을 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강의를 듣고 베껴 적는 것보다 훨씬 나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독서 지문 또는 소설 지문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열공해서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모두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